안녕하십니까. 백스의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눴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요즘 최근 들면서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건강에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들을 하시다가 결론은 운동이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운동 많이 하시고 저도 운동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운동 많이 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려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운동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뭘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또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권해드릴 운동은요. 노년기에 몸에 좋은 운동, 춤입니다. 댄스. 어르신들이 실제로 복지관에 가서 보시면 댄스 프로그램은 인기 만점이래요. 그래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댄스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그렇게 인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단연 한 20년 전부터 이거를 능가하는 댄스는 없었을 겁니다. 스포츠 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또 댄스 스포츠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두 번째 사례가 이 댄스 스포츠를 즐기고 계시는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몸도 쓸쓸하고 마음도 쓸쓸해서 되게 슬픔에 잠기신 할아버지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스포츠 댄스에 푹 빠지신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할아버님이세요. 남자분이신데요.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많은 곳들이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원래 무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해서 무릎이 아파서 할아버님은 이제 병원도 다니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기는 하지만 또 몸에 좋다는 거를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진통제도 끊이지 않게 계속 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재활도 하시고 노력 끝에 무릎이 조금 나아지시더래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 어깨가 탈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지도 않고 돌려지지도 않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는 돈이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치료받는 거에 돈 아까워서 내가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서 아플 때는 바로 병원에 갔고 치료도 받고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챙겨 먹고 그래서 병이 생기면 빠르게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한 군데 아팠던 거 나으니까 또 다른 데가 아픈 데가 생기고 또 다른 데 아픈 데가 생기니까 이게 돌더래요. 여기저기로 아픈 데가 돌고 낫는 시기도 굉장히 더뎌지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일단 지쳤는데 그로 인해서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지침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 다니실 때 보면 처음에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 그럼 병원에 열심히 다니세요. 며칠 다니는데 며칠 다녀보면 병원에서 해주는 게 비슷하잖아요. 늘 가면 물리치료 해주고 똑같이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르신들이 아유 똑같아 그러면서 안 가시게 돼요. 근데 의지를 갖고 끝까지 가셔야 이게 낫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은 계속 그렇게 이제 치료받고 낫고 또 어디가 아프고 낫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그래도 몸이 아픈 건 치료하면 약 먹으면 나으니까 좀 나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외로우세요? 그랬더니 저는 평생을 가족 위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 뭘 하나를 제대로 즐기거나 누리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침에 집에서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가 퇴근을 하고 이런 일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하신대요. 이 어르신은 직장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신 분이었어서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저는요 허구한 날 비행기 타고 또 비행기 탔다가 기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남들은 그래요. 아니 가만히 타고 앉아있는데 뭐가 힘들어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이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사람이 몸이 지치는 일이에요. 되게 많이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이분은 외국을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셨어야 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늘 타신다는 거, 이거는 뭐 시간 맞춰 가야도 되고 여러 가지로 긴장된 상태로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힘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실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다 보니까 일로서 맺어졌던 사회적 관계가 많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이 어르신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게 됐는데, 문제는 어르신이 평생을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봤더니 가족이 그 누구도 어르신을 챙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의 성격이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조금 특별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중심이었어요. 내가 이래서 이만큼 열심히 해서 너희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 너희들은 나를 왕처럼 대접해야 된다. 약간 그런 포스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이 어르신한테 맞춰줬대요. 아버지 우선. 아버지 들어오셨다. 다 조용해라. TV 켜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다 맞춰줬대요. 근데 이 어르신의 이 독특한 성격을 딸이 그대로 물려받았대요.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은 내 성격을 딸이 물려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나랑 성격이 똑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한테 쌀쌀맞게 대해요. 근데 어르신이 옛날에도 딸은 성격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에 와서 너무 마음 슬프게 느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바쁠 때는 딸이 쌀쌀맞게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됐는데 이젠 내가 이제 바쁘지 않으니까 그게 이렇게 크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딸하고 아내하고는 예전부터 이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써요. 자기들끼리는 잘 지낸대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한테조차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무능력한 노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이렇게 혼자 방황을 하고 있다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 1시간가량 상담을 했거든요. 1시간을 이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르신의 성격이 보통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남이잖아요. 처음 보는 남한테 얘기를 할 때는요, 좀 예의를 갖추고 얘기하시거든요. 예의를 갖추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저 정도로 내가 느꼈다고 하면 가족들은 상당히 힘들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나를 안 챙겨줘요 라고 불만을 얘기를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가족들도 어르신의 불만 못지않게 굉장히 큰 불만을 안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선생님 저 외로워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 할아버지의 상담은 외로워요 였어요. 근데 제가 이 어르신의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드릴까? 외로움을 크게 느낄 때마다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건 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의 외로움은 아까 어르신도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생님 저 가족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참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이 외로움이나 위로를 저희가 아니라, 상담해 주는 곳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따뜻하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어른하고는 갭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르신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인정해드릴 건 인정해드려야 되는 게, 아주 무겁고 힘겹게 살아오신 가장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 어르신은 성격은 사실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격은 좀 괴팍하시고 독불장군,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지만 책임감이나 성실함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몇십 년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신 그 어깨에 가족을 짊어지고 열심히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가장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어르신 정말 힘겹게 살아오셨을 것 같고,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상장 같은 거 만들어서 어르신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박수를 쳐드리고 저가 해드릴 수 있는 위로는 해드렸어요. 근데 어르신이 지금 필요하신 건 저의 위로가 아니라
가족들의 위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가족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이 얘기인데 자 어르신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가족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위로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먼저 이 어르신한테 와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다가오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거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는 알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이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건 안 돼요. 안 되고 제가 어르신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이 다가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랬더니 어르신이 펄쩍 뛰세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또 나보고 다가가라고요. 다가가셔야 돼요. 다가가시는 게 모자라서 다가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옛날에 했던 말처럼 지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극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니까 품는다 생각하고 다가가세요. 내가 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뭘 말씀을 드렸냐면 어르신 말씀하실 때라든가 이런 성격을 조금 완화시키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은 말투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가족하고 대화를 나누면 틀림없이 대화의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투 때문에 싸우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강한 어떤 음료 같은 걸 드실 때 요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밀크 같은 거를 타는 그래서 약간 크리미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르신 조금은 부드러워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가득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래요. 선생님 처음에는 제가 내가 왜 다가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르신이 상담을 통해서 내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은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르신 식대로 다가가셔서는 안 돼요. 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저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 말고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개인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춤을 해드린다면 100점 100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저도 지금 우리 욕구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바라는 것,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한테 여쭤봐요. 어르신 뭐 지금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코로나라 여행을 한번 못 가봐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어르신한테 어르신 지금 제일 바라는 거 제일 필요로 하시는 거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계속 하루에도 3번씩 약을 챙겨 먹어야 돼요. 약 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질병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해요. 자,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어르신께 제가 말씀드린 게 따님하고 가까워지시면 따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모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으시면 사모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르신이 노력하고 관심 갖고 바라보시면요. 충분히 그거 찾아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걸 이제 생각해 보도록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르신 말씀이 저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뭘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딸 맨날 집에 들어올 때 보면 쇼핑백 한가득 들고 와요. 자, 답이 나왔어요. 딸은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아버지가 쇼핑할 때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쇼핑할 때 이 결제해 주시고 쇼핑백 한번 들어주시면 딸이 뭐라고 반응할까 봐 아버지가 바뀌었네 참 좋다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왜 이러시지? 이렇게 반응해요. 처음엔 물론. 자, 그거 견디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아버지 불편하게. 그래도 아니야 앞으로는 아빠가 가끔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그냥 넉살 좋게 넘기시면 딸도 또 사모님도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 가끔은 우리 좀 다들 바빠도 언제는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함께 같이 한번 합시다. 이런 식의 제안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어르신은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딱
단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셨는데요. 선생님, 저는요, 돈은 많아요. 좀처럼 돈 많다고 하는 분들, 다른 분들이 좀, 아이고, 부럽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 다음 말이,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돈은 부자고요, 친구는 거지예요. 친구만 없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아예 사람이 없어요. 주위 사람 거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위의 사람을 좀 만드는 데다가 많이 갖고 있는 걸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래도 사업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아닐까요? 사업 같이 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끝나면서 이제 그 연락이 조금씩 소홀해진 경향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연락을 취하셔서 그냥 뜬금없이 우리 저기 예정 생각해서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해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시면서 그렇게 자주는 아니어도 가다가 한 번씩 만날 정도의 사이를 만들어 두시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르신은 평생을 일만 하면서 외롭게 지내셨고 앞으로도 지금 이 상태로라면 계속 외롭게 지내실 분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생각한 건 어떻게 상담이라는 걸 알고 상담 요청을 하셨다는 건 내 안에서 변화되고 싶다는 그 의지가 상당히 크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르신께 그 말씀 드렸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상담을 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게 일단 가능성이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상담하실 때 가진 게 없어서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결연이나 후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는 쪽으로 솔루션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적 자원 쪽에 가지고 계시는 게 너무 빈약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는 쪽에 이 갖고 계시는 걸 좀 쓰시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연락하면 좀 뻘쭘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내가 언제 생일인데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합시다 이렇게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노후를 아프고 마음도 외롭게 너무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시는 할아버지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그 어머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가끔 찾아뵐 때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제 돌아올 때가 많고 이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그러니까 어머님이 말씀이 없으셔서 어머님이 말씀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죠. 그럼 어머님이 저랑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어머님이요 원래 성격적으로 말씀이 없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격적으로 말씀 없는 분한테 자꾸 말씀하시라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 어머님을 자주 찾아뵌다고 하니까 그건 참 아주 보기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찾아뵐 때 재미있는 거리를 좀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머님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꼭 말로써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 아닌 걸로도 관계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참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셔서 그냥 어머니 손을 지그시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것만 해도 말을 10마디 나눈 것보다 좋은 효과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권해드려요. 어르신들 중에 말씀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찾아갔을 때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있게 되거든요. 할 말 없어서. 그래서 요즘 그 안마기 같은 거 있죠. 마사지기가 소형으로 쬐끔쬐끔하게 재밌게 나온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댁 찾아뵐 때 그런 작은 안마기를 준비해 가셔서 그걸 한번 해드리는 것도 권해드려요. 즐거워하세요. 막 이렇게 뭐 병원에 가서 대대적인 마사지를 받는 게 아니라 작은 안마기인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1,000원짜리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피 마사지기 아니면 패치를 붙여서 찌릿찌릿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는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저렴한 거 10,000원 안쪽의 거 준비해 가셔서 그걸 가지고 어머님 한번 해드리면서 어머니 저도 이거 해봤는데 참 재밌어요 하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저희 그 노인 센터나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 있냐면 블럭 쌓기 같은 거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하는 건데 단순한데 재밌어요. 뭐냐면 나무로 된 블록을 이렇게 선생님 한 번, 어머님 한 번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다가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무너뜨리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머니 제가 엄마 맨날 찾아뵈러 이렇게 오는데 오늘 점심은 어머니 저도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블럭 쌓기해서 진 사람이 점심 차리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재미있는 놀이거리를 준비해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노인들을 위한 색칠하는 그림책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칠하는 그림책하고 또 색칠할 수 있는 도구 크레파스라든가 색연필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해 가셔서 어머님이랑 같이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우리가 상호작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너무 내성적이고 말씀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준비해 가시면 훨씬 즐겁게 시간 보내시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